아시아에서 한국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변국이 놀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영연방 네트워크 중심 보고서에 한국 태극기만 표기한 성명서가 등장하여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경쟁 및 다툼이 치열해진 가운데 주목되는 한국의 행보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돈 내서 일본에 전문가 보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한국이 나서서 돈을 내고 증명하겠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이 리더격으로 자청해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이 방법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는 일본의 말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의 한 수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배출하는 최종 확정 방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과학적인 문제가 없으며 한국만 유독 반대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도 월성 원전 등 원자력 발전 후에 희석해서 오염수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라 아무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반대 안 하는데 한국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핵발전 이후에 내보내는 처리수와 일본의 발전소 폭발 이후에 오염수가 같을 수 있겠냐며 오래전부터 인접국인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낸다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고 분명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IAEA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IAEA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라파엘 마리아노 IAEA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이 늘 강조해온 과학적인 증거는 빠져버리고 IAEA 사무총장의 국제 관행이라는 말로 얼버무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한국이 등장해 그렇다면 IAEA 전문가를 한국이 돈을 내고 직접 파견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CFE 방식으로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받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자신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겠다며 여러 차례 어필했으니 일본도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여론은 매우 싸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련 기사가 나가자 일본 대중들은 그렇다면 한국 월성도 동시에 IAEA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내정 간섭이 분명하다. 한국의 함정에 속지 말자 하며 부정적인 관련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한국의 CFE 방식 검증을 막상 일본이 거부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만약 반대 상황이었으면 일본은 전 세계에 이 문제를 홍보하고 다녔을 것이라며 일본을 비판합니다. 한편 독일 방사능 연구소는 일본의 핵 발전소 폭발로 가장 피해가 큰 국가를 한국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처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주변국과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만큼 이 같은 한국의 리더 역할이 일본 정부를 고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NN, KF-21 미국보다 경쟁력 있다. CNN은 최근 한국에서 KF-21 전투기가 정식으로 선보였고 한국이 최종 시험을 성공하면 전세계 8번째 보유국이 된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의 증가와 고용 창출을 예상하며 한국의 군사 분야 발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만 명의 고용 창출과 6조 원가량의 부가가치 기술 및 각종 수출로 50조 원의 수출 효과도 예상했습니다. CNN은 특히 현재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뿐인데 한국이 이에 매우 근접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한국이 F-16을 뛰어넘는 4.5세대 전투기를 확보했으며 이 전투기는 F-35보다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까지 확보해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경우 명실공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투기 확보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 CNN에서조차 한국을 인정하는 보도가 나가자 일본 대중들은 다른 때보다 크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성공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듯 당황하는 것이죠. 특히 일부 우익 채널에서는 일본은 2016년에 이미 스텔스 X2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X2는 시험 비행만 마쳤을 뿐 그 후에 미쓰비시가 로키드 마틴사와 4천억 정도를 더 투입했지만 제대로 실전 배치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프로젝트가 되어 돈만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스텔스 전투기인 F3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개발 비용만 해도 60조 원 이상이 들어가며 개발된 후에도 기체 가격이 대당 3천억 원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며 일본 방위성에 고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 한국의 보람에는 부품의 높은 국산화 비율과 더불어 양산시 경제효과가 충분한 것입니다. 스웨덴 민간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10수년간
650% 급증했다면서 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대 무기 수출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수출 규모 증가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무기를 국산화하여 앞으로는 무기 수입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되며 여기에 보라매의 완성형 전투기까지 양산이 확정된다면 수출액이 늘어나 무기 판매 흑자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이나 전투기에 쓰는 비용을 모두 국산화로 대체하여 군사 무역 수지를 대폭 흑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최근 칼럼을 통해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냐는 기사를 실어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 대응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혁신적이지 못한 일본을 적나라하게 꼬집으며 충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반면 주변국인 한국은 혁신과 첨단 기술로 이제는 군사 분야에서까지 일본을 앞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편 영연방 유럽의 태극기만 등장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연방 공동성명에 한국만 등장. 서방 유럽연합과 미국 등 영연방 국가들의 연합 공동선언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영연방과 절친관계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유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온 일본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정작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 포함된 게 특이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일본은 최근 쿼드 연합체에 한국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연방 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즈에도 일본이 적극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한국의 서방 강대국 연합체인 G7에 포함되는 것은 일본이 적극 반대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럽 및 영연방 연합체에 반드시 포함되기 좋아하는 일본이 빠져있는 선언은 의외라고 봐지는데요. 바로 이것은 미얀마 주재 17개국의 대사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성명을 낸 것입니다. 정작 미얀마의 국민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아시아 유일 한국만 지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달에 미얀마 주 일본 대사관 페이스북에는 마루야마 이치로 대사가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만남에서 쿠데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운나마옹 르윈 외교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날 모테기 외무상이 해당 만남을 언급하면서 운나마옹 르윈을 역시 외교장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자 일본 대사관 페이스북에는 운나마옹 르윈은 우리의 외교장관이 아니다. 아무도 그를 외교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비판 댓글 8,000건가량이 달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즉 일본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군부를 인정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에서 각종 사업을 미얀마와 벌이고 있으며 이것이 군부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군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고 쿠데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어 한국과 대조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가장 미얀마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한국과 일본 중에서 한국만 공동선언문을 유럽, 영연방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등장한 상황이 된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얀마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며 말로만 서방연합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늘 친중파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쿠데타 세력의 뒷배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얀마 국민을 지지하는 반면 일본 자신들은 중국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이 민주화를 벌이고 공산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군사 독재화로 가려는 미얀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 누가 민주국가인가 하는 반문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행보는 두드러지며 주변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적극적인 개입보다 눈치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얀마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가는 건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얀마 군사정권의 든든한 배후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얀마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독립을 한 건 1948년이죠.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건 1962년부터입니다. 이후 2015년까지 무려 53년간 군부가 통치를 해왔습니다. 2015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은 것이죠. 당시 수치의 선거 승리는 전 세계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83%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한 수치는 군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문민정부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군부가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치 등 주요 지도자들을 구금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총선 결과도 무효화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적인 이유는
권력과 돈입니다. 현재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는 경제회랑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송유관 및 가스관이 지나가는 길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이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오랫동안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부가 중국 정부와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천연자원과 더불어 이런 이권들을 모두 빼앗길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만큼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신 미얀마 군부가 과거처럼 정권을 장악해 독재 체제를 오래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쿠데타 2주 전 미얀마를 방문해서 총사령관을 만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를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각종 이권 사업을 비호해왔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도 군부에 비자금을 제공하는 등 깊은 유착관계를 맺어왔죠. 중국은 서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얀마 군부와 더욱 밀착하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쿠데타를 미얀마 군부를 지원할 호재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걸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가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이면서 바이든 미국 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상당한 골칫거리이자 외교적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세력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2일 쿠데타 연루자들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는 추가 제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군부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군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표적이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최근 상원에 출석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모두 중단할 것이고 쿠데타에 책임 있는 이들을 직접 겨냥해 개인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타격할 대책을 내놓을 것이 확실하다. 주요 외신인 로이터는 이번 제재가 적용되면 지난달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군부에 큰 타격을 입혀주길 바라봅니다. 한편 한국도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얀마 사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국도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분도 분명합니다. 군부 정권의 쿠데타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력을 언급하며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40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더욱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이에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얀마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여해줘서 감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도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SNS로 전했습니다. 지난주 트위터 등 SNS에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미얀마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인들의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 지지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국 언론이 미얀마의 참상을 보도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미얀마 지지 캠페인 사진을 올리며 미얀마를 위한 대한민국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젊은 세대들은 국가의 현황을 알리는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부의 잔인한 공격과 시위대의 결연한 모습을 담은 수만 개의 영상을 올리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등도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습니다. 지난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쿠데타 직후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수많은 시민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있다. 즉각 행위를 멈춰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미얀마 노동조합 무기한 총파업에 연대하기 위한 행동을 전개하겠다.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노동자와 민중을 강력히 지지한다. 민주노총은 미얀마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얀마 18개 노조 노동단체는 모든 시민의 불복종 운동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8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군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군부와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연대 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일 대한불교 조계종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저항과 분노에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 출범을 예고하며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향해서 유혈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